안녕하세요, 주단기입니다. 오늘은 공시 제1강 금리, 유가,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금리와 유가, 환율은 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제1강에 따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필기노트는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금리란 개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금리는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쵸? 돈을 많이 저축해 놓은 사람들은 이 이자가 더 늘어나 가지고 많은 돈 이자를 받는 게 좋을 거고요. 이 대출이 많은 우리 서민들은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대출금을 내야 되는, 그런 더 많은 대출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내려가죠? 그럼 이자를 덜 낸 만큼 우리는 또 사고 싶었던 거를 또 삽니다. 원래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또 그 돈을 또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유 자금이 생긴 만큼 그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상품이 많이 팔리죠. 이렇게 상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그 이익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아주 이상적이죠. 이 이론적인 거는 좀 말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요 정도의 개념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또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게 좋냐? 예금 적금의 이자의 매력이 없어져요. 그쵸? 그래가지고 대출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받은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 대출받은 돈을 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자가 낮을 때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할 때 저금리 할 때 저금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고요. 금리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때 현금화 해가지고 돈을 챙기는 게,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시장에 좋은 것처럼 유가도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업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어떤 원료값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런 운송비 같은 것도 다 기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공장 가동을 조금 줄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면은 기업의 그 영업이익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좀 부정적이고 유가가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가 과도하게 빠져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가가 과도하게 빠져버리면은 기름을 파는 나라 입장에서 너무 싸니까 이 기름을 좀 덜 생산하기 시작을 해요. 덜 팔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설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빠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원리예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가는 빠지는 게 좋다. 빠지는 게 좋은데 너무 과하게 빠지면은 좀 약간 경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환율은 좀 중요합니다. 환율이 왜 중요하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는 원화가 강세일까요? 약세일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원화가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원화가 약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유리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강세, 환율이 내려가는 게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가는 걸 강세라고 하잖아요. 이 강세가 환율이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가 강세, 올라가면 약세. 그러니까 강세가 좋은 거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치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 개념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강세라고 하구나. 강세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게 좋겠구나. 환율이 만약에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주가에 우리가 주가로 적용을 하면은 주가가 하락이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개념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더 쉽게. 우리가 1달러가 있어요. 1달러에 지금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달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1달러가 1,500원이 된 겁니다. 잘 집중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1달러에 1,000원짜리를 500원을 더 주고, 지금 500원이 더 지금 비싸졌잖아요. 이 500원을 더 주고 환전을 할까요? 이 500원을? 안 하죠. 걔네들이 환전을 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뭐 1,000원, 2,000원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몇 억씩 갖고 들어오는데 그 하루에 500원이나 더 주고 환전을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달러를 1,000원에 환전을 한 그런 외국인들이 1달러에 1,000원을 환전을 했어요. 근데 얘가 1,500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 500원의 수익에 대해서 달러로 환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환전을 하죠. 이게 바로 환차익이라는 건데요. 가만히 있어도 500원이라는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환전해서 땡큐 하고 현금 챙기죠. 매도를 하겠죠. 왜 가만히 있어도 500원인데,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가 1,000원, 2,000원 바꿔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억씩, 몇십억씩 바꿔서 하는데 500원 곱하기 몇십억 해봐요. 엄청난 이익이죠. 무조건 이렇게 매도를 치게 돼, 환전을 하게 돼 있어요. 환차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강세라고 하구나. 강세가 좋은 거구나. 그럼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구나.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많구나.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1달러에 1달러를 1,000원에 환전한 외국인이 1달러가 1,500원이 됐을 때 500원의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두 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차익이 엄청 나겠구나. 그럼 얘네들이 매도를 할까 안 할까?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이 환율이 보통 이 환율이 떨어질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이 개념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외워요. 무조건 환율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그 확률이 한 90%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우리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외웁니다. 그냥 내해 그냥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서 찍어서라도 맞춰야 돼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환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수출하는 기업은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워낙 강세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적인 면이고요. 우리는 또 경제랑 주식이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경제랑 주식이랑은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식하는데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실전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거는 좀 약간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은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